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뭐 그전에 HL 만도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오늘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동안 기관 쪽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건 HL만도의 실적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전의 고점이 89,000원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잔파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혹시 HL만도의 잔파도에 나는 또 유형을 한번 해보겠다, 수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급방 들어오시면 그거에 따른 매매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물론 매수하려고 단가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를 포기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JW 중해제약의 경우는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뭐 8%밖에 되지는 않는데 제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끌고 가야 될 건 끌고 갑니다. 목표가를 1차적으로 이거 100%예요, 200% 갑니다가 아니라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추세가 이어지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이탈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끌고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거 무조건 뭐 100%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역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JW 중해제약은 지금 목표가를 도달을 했는데 상향 조정을 할게요.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제가 목표가로 28,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목표가 터치를 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15%대의 수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뷰노가 지금 24,300원이 이탈가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 방송에서는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으로 매도 이슈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더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외에도 오늘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대한조선이 한 일주일 만에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끌고 가야 될 종목들, 그 다음에 매수,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 정확하게 제가 매수가 범위 안에서 표시를 해놨으니까 공부방 들어오셔갖고요. 매일 어떻게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은요. 공부방에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올려드려요. 오전장에 한번 올려드리고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오후장에 언급을 해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봐야 될 게 역시 JW 중해제약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어제의 경우는 미국 쪽에서 제약바이오주가 약세가 이어졌죠. 그 이유는 백신에 대한 FDA 조사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제외하고는요. 여전히 미국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약바이오주는 방어주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장과 방어를 같이 갖고 있는 종목이 제약바이오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JW 중해제약의 경우 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목표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던 건 외국인의 수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쪽도 역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JW 중해제약은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고 외국인이 매수가 이어지면 이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목표가만 상향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탈가라고 하죠. 이탈가, 익절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이탈가도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가격은 공부방 들어오셔갖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반도체, 통신 장비,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높았던 종목이 이 서진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 이연이 되게 되면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향 전력망용 인프라 ESS가 공급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플런스 에너지 쪽에서 4분기부터 매출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4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전히 그 시각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해 봤을 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신규 매수겠죠. 신규 혹은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지금은 차익 실현이 맞아요. 다만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전에 제가 저항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28,000원 을 돌파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리스크 관리 후 다시 한번 바닥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뷰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뛰어나고요. 내년에 실적 뛰어난데 이 AI 의료기기 쪽이 그렇게 지금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4,300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24,3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22,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3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를 일부 하시고 22,000원에서 차라리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가는 전략을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게 되면 장대 양봉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22,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가 유지가 되겠지만 그 전에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지만 중요한 건 24,300원을 이탈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진엔텍을 제가 지난 12월 8일 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반등이 나왔다가 눌림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의 경우 반등이 나왔어요. 전일 대비해서는 0.23% 약세가 이어졌는데 중요한 건 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시장이 미국이 안 좋다라고 하면 개파락 출발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양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 개파락한 종목들은 양봉인지 음봉인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양봉이 형성되게 되면 그 종목은 버틴다. 이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제철을 언급을 해드렸죠. 제가 29,700원 부근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정확하게 29,700원이 아니에요. 29,650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안에서 현대제철의 경우는 내년 실적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아직은 바닥이죠. 매수 타이밍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인텔리안테크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제가 상당히 낮은 이상적인 가격에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것과 내년에 흑자 확실하게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에
46,500원을 돌파를 하면 그때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 매수 타이밍 두 개 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공부방에서도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주에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데 11월 28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지노맨 컴퍼니 급등이 나왔죠. 거의 뭐 30% 이상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외에도 어제 RBW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연예인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엔터주 중에서 RBW 여전히 바닥이고 실적 긍정적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LG CNS도 역시 어제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낼 가능성이 있고 LG 이노텍과 함께 이 AI 데이터 센터의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건 제가 라이징 선,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그냥 지었는데 뭐 일출기법이겠죠. 그거에 맞춰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기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공부방에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셔갖고요. 이런 그 정확한 수치화된 기법 가지시고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